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 먼저 말해볼게요. 아주대는 두 문제 냅니다. 1번하고 2번을 내는데 1번 800자, 2번 800자예요. 근데 1번은 쪼개져서 1-1, 1-2, 400자, 400자. 2번은 2-1, 2-2, 역시 400자, 400자예요. 몇 분 동안 풉니까? 120분 동안 4문제 푸는데 그러면 1번 문제 푸는 거 60분 이내에 풀고요. 2번 문제도 60분 이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근데 1번과 2번으로 문항을 나눴을 때 어떤 특징이냐면요. 1번은 인문학적 사고를 묻습니다. 2번은요. 2번은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조금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1번의 인문학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어떤 쪽을 많이 물어주냐면요.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중시하고 올해 모의논술에도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인문학적 사고, 보통 문학, 역사, 철학적인 사고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과의 관련성이 조금 더 깊고 문학작품 분석이 잘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해 놓고요. 이번 문제는 사회과학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교육 등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학교가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게 최근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정치 혹은 정치와 법, 그리고 조금 옛날에는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최근 주제는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서하고 관련성이 조금 더 많네요. 어쨌든 인문학적 사고다, 사회과학적 사고다라고 하는 건 제가 구분한 거고요. 학교가 이런 두 문제를 낸 유형을 보게 되면 주제 유사성에서는 경기대학교가 1번 인문학적 사고, 언어 논술, 2번 사회과학적 사고, 사회 논술인데 그거하고 형태가 조금 유사한 건 있어요. 다만 경기대학교가 되게 친절하게 교과서적인 논술에 가깝다면 아주대는 논술의 난도가 중상 이상, 난도 상 정도 좀 높다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출제 의도까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좀 높은 시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모의논술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문제 60분 이내에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400자, 400자 7, 8문장, 7, 8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문학작품 좋아하는데 2024학년도 모의논술 그리고 2024학년도 수시논술 낼 때 문제 유형은 요약을 중시했습니다. 보통 요약이나 비교 그리고 요약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나 평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문학작품을 요약하는 걸 좋아했고 이때 모의논술 주제가 존중이었어요. 존중, 배려, 상호 이해 이런 것들이 주제였었고 2024학년도 수시논술은 상대방과 공감하는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모의논술은요.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문제 1-1 재심은 가의 설명을 참고하여 재심은 나다라 말을 두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 문제 1-2 재심은 바에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재심은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하시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졌는데 자, 작년 수시 문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년 1-1번입니다. 가에서 화춘에게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 후 사시남정기의 한 장면이에요. 그걸 요약한 후 나의 연애에 비추어 화옥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앞에 200자, 뒤에 한 200자쯤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대한 요약 그리고 뭔가를 참고하여 화옥의 태도, 작품 속 인물의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문제 1-2 나의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다와란 각각 어떤 견해를 펼치고 있는지 각각에서 언급한 사례를 논거로 들어 서술하시오. 2024 수시나 2025 모의논술 분명한 주제가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주제를 감춰놓는 경우가 있어서 가나 다라 마가 읽으면서 대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2024 수시 혹은 2024 모의논술까지는 문학작품에 대한 요약이나 그리고 이 요약에 근거한 설명, 평가, 비판 요런 게 중심이었다면 2025 모의논술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올해 모의논술 스타일로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해봐야겠는데 분류하고 요약하는 걸 좋아했네요. 즉 분류형 요약 문제를 냈고 또 하나 특이한 1-2번에 뭘 냈냐면 논하시오라는 요구사항처럼 발문을 줬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문학작품들을 정리해서 인문학적 사고인데 여기 분류해서 요약하는 가운데 학생들 생윤에서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관련해서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전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 중심주의 혹은 생태 중심주의, 그 속에서 인간은 한 부분일 뿐이고요. 서로 간의 조화, 대등한 관계를 중시하자. 우열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분류형 요약할 때는 재심은 4개를 2개 쪼개야 되고요. 이 전체 분량이 400자니까 가장 유사한 건 한국 외대 1번 문제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고요. 비슷하게 경희대 사회계열 1번 문제도 대략 500자를 6개 재심으로 3개 짝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와 문제 형태가 달라진 거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분류형 요약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은 어떤 제시문이다. 이 제시문은 왜 그렇고 왜 그런지 400자 분량이니까 제시문 하나당 한 문장 한 50에서 70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리하고 반면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은 이건데 각각은 어떻다라고 정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분류형 요약으로 바뀌었다는 걸 하나 알아놓고 또 하나 논하시오라는 말에 쫄지 말고요. 문제에서 재심은 바가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바에 나타난 현대사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바퀴벌레가 지금 시멘트를 다 뚫고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바퀴벌레가 왜 지금 도시 문명에 이렇게 있는 것인지, 자연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고 언젠가는 인간이 문명이 끝나고 바퀴벌레만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퀴벌레를 찬양하는 건가요?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란 그 시를 잘 분석하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가 어디서 닥쳤는지, 아까 주제가 인간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개발이 생태계 파괴 위기와 직면해 있다는 걸 정리해 주면서도 그럼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런 사고에서 벗어난 또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문학작품하고 분의 분석과 연계시키려고 했다라는 걸 알아두면 선생님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문제 유형의 변화 그리고 조금 난도가 높은 시의 분석 혹은 소설의 분석,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과 관련된 얘기 해볼게요. 2번은 사회과학적인 사고와 정확히 말하면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주고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 좀 더 얘기하면 현실에 비판적으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회과학의 특징인데요. 결론에 정답이 있습니다. 2024 모의, 수시, 모의까지 한번 가보면요. 2024 모의 논술에 나왔던 주제가 뭐냐? 선거 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2024 모의 논제 1-2번, 가볍게 읽어드릴게요. 2-1번. 유권자들이 표 1에서 보여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단순 다수제와 선택 투표제에서 각각 당선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 답하시오. 결론을 얘기를 해야겠네요. 질문의 답에 대한 이유를 가지문에서 제시된 당선 기준을 통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선거 제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표를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갈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에 답이 있는 거고 이 답의 이유를 설명해라. 내 후보 중 어떤 두 후보가 나에서 제시된 양극화된 선호. 요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정치 양극화. 국민의힘 지지자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야. 그럼 국민의힘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정당만 있는 것처럼 극단화됐고
중간이나 절충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대학의 특징인데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나 원리를 현실에 비판적으로 적용해서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다만 400자 분량이 짧네요. 자, 그 다음 2024학년도 수시논술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2-1번 정당들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비율이 결정되는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라고 부른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이 같아진다. 단순 다수제, 비례대표제, 병립형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고 답이 있는 겁니다. 답에 대한 이유를 가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시오. 여기 모의논술에도 선거제도 나왔는데 수시에도 뭐가 나온 겁니까? 선거제도가 나온 거죠. 사회과학적 사고라고 하지만 기존에 정치와 법, 보통 학생들이 정법이라고 얘기하잖아. 정치와 법에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개념이나 원리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2025 모의논술에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현실주의하고요.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모의논술에 나왔던 주제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답이 있고 답에 대한 이유를 제시문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네요. 2-2번도 한번 볼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의 창당을 촉진하는 이유.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위성정당을 왜 만들게 되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설립한 이유.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념들을 주면서 여기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 문제라는 현실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치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모의논술도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시문가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차이점을 참고하여 차이점이 뭔지 생각도 해놓고 쓸 생각도 해야 돼요. 나와 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교하시오. 비교 그 자체가 포인트라기보다는 둘 다 이걸 다루는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판단할 건가. 반면에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당연히 관점이 다르니까 대비되겠죠.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요. 2-2번 나와 나의 입장에서 나의 북한 러시아 조약의 동기와 결과를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는지 논의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니까 이렇게 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여기는 개념이나 원리, 즉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를 보고 국제관계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길 바랬네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대학교 시험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풀 때는요. 선거제도 그리고 표분석의 기본적인 요령,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혹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때는 백과사전도 한번 정리해보고요. 최근에 뉴스 검색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짧게 쓰되 정답이 있는 거고 그 정답의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대 논술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지만 정확한 개념과 특징, 원리를 알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되 1번은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도표나 그래프 그리고 텍스트 자료나 현실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답,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쓰고 그 근거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연습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